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청북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집으로 마련한 두 번째 순서인데요. 오늘은 심의보 예비 후보를 모시고 출마의 변과, 교육 정책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호칭은 후보님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충북 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의보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충북의 곳곳을 다니면서 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문제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지난 8년여 충북 교육은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의 정치 이념으로 인한 교육은 왜곡되어 왔습니다. 학력은 실추되었습니다. 교단이 붕괴되어 선생님들의 자긍심과 학생들의 존경과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지닌 선생님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교육 복지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2천억인지 3천억인지 교육 비리는 지금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충북 교육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지난 4년여 제가 낙선을 하지 않았더라면 충북 교육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충북 교육감으로 당선되어서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고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의 충북 교육을 만들고자 합니다. 비리 없는 충북 교육 만들겠습니다. 교육 복지가 실현돼서 한 아이도 슬퍼하지 않는 충북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저 심의보의 충북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심의보 후보께서는 초중고 학교 교사 하셨고요. 또 대학 교수, 교육학 박사, 문학 박사, 또 사회복지와 평생교육까지 화려한 이력을 갖추고 계시는데요. 이 중에서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연륜의 경험입니다. 저는 초중등학교 교사를 9년 6개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 박사와 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저는 교육학과 함께 우리의 사회복지 혹은 학교 교육복지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의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이 저에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도 학교의 교육의 본질을 찾아서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인재 양성의 교육,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 그야말로 교육 사다리가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충북 교육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네. 우리 심의보 후보님은 교육감 후보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출마하시는 거죠. 그만큼 잘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낙선했다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전으로 인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난 선거에서 낙선을 하기까지는 워낙 프레임이 보수냐 진보냐 하는, 교육은 그 자체가 진보이기도 합니다만 이걸 보수 진보로 나누어서 그 어떤 프레임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4년 동안 저는 낙선을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고 교육 현장 곳곳을 다니면서 대화하고 학부모들을 만나고 지역사회의 여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저는 4년여의 발로 뛴 그 모든 실적들이 교육 현장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해서 4년의 실패의 경험은
곧 더 나아갈 수 있는, 진일보할 수 있는 현장 경험과 이론적 반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여 실패한 그 이후에 저는 부단히 노력을 계속해 왔고, 단점이라고 하면 저는 저의 가지고 있는 소신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로 교육 현장의 문제들을 찾아 파악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비리 없는, 그야말로 인사잡음 없는, 그리고 출생과 동시에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전혀 교육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산무 혹은 사무 교육의 충북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 낙선의 경험이 이번 출마에 더 큰 성과와 준비를 하게 됐다는 어떤 그런 말씀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고교 학점제와 학력자에 대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심 후보님께서는 고교 학점제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반면 일부 후보는 폐지 주장을 하고 있는 후보도 있는데요. 네. 폐지와 재검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교 학점제는 전 세계의 추세입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의 적성과 능력을 찾아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꼭 우수한 5%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다 인재입니다. 중국 그 장자의 무용지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쓸모없는 것에 쓸모있음. 신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한 사람도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나름의 장처가 있습니다. 자기의 특성과 적성을 개발해서 고등학교부터 출발을 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우수한 학생들대로, 이건 학교 학력입니다. 네. 그러나 학력 이외에 다른 쪽의 우수한 학생들은 그 우수한 능력을 개발해서 고교 학점제에서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머지않아 수능 시험은 자격 시험이 될 겁니다. 금년 2022년에 교육과정이 또 새로 발표가 돼서 우리의 교육이 변화가 됩니다. 아직은 입시와 연결되지 못하는 고교 학점제입니다만 입시와 연결이 곧 될 겁니다. 그래서 수능의 문제도 이제 주관식의 문제가 될 것이고, 줄 세우기가 아니라, 줄 세우기도 한 줄이 아니라 다양한 줄, 과학의 줄도 세워줄 겁니다. 음악의 줄도 세워질 겁니다. 생물학의 줄도 세워질 겁니다. 다양한 줄 속에서 그들의 미래를 꿈꾸도록 하는 고교 학점제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 교육과정의 변화입니다. 네.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그 교육 과목을 선생님들이 쪼개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학하면 과학 중에서도 자기의 특정한 영역을 선생님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과목이 더 늘어나고 또 강사를 구하기도 어려운 점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이 체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드시 고교 학점제를 성공시켜야 되는 절체절명의 저는 과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제가 우리 그 학생들 가운데 요리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요리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이미 출발을 해야 됩니다. 네. 듣기 어려운 교육 과정에 그냥 매달려서 힘겨운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자유학년제라고 하는 것은 본래 고등학교에서 진로 탐색을 위한 과정으로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일부 교육청에서는, 대구교육청 같은 데서는 아주 전향적으로 이런 걸 시행하고 있는데, 예컨대 지금 이제 요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리도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의 학점이 192학점이 됩니다. 그러면 공통과정이 192학점이 운영이 됩니다. 예전에는 교육부가 통제하는 대로 가야 됐지만 지금은 140학점은 교육부에서 정해준 커리큘럼으로 운영을 하되 40학점은 교육청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각 고등학교는 특성화되어야지 됩니다. 음악 학교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체육학교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리학교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AI 고등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AI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은 이건 운영을 교사들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유학 갔다 온 사람이 또 시설도 없습니다. 카이스트 같은 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런지 모릅니다. 협력 네트워크를 추구해서 그런 교육들은 아웃소싱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를 이제 그런 걸 그 학교에서 다 어떻게 할 거냐 다 못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SNS의 교육, 메타버스의 어떤 가상 공간에서 본인이 아바타를 통해서 다 실험해보고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평상시 교육을 하고 선생님들은 이것들을 관리해줘야지 됩니다. 점수도 채점도 아마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될 상황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웃소싱으로 하고 선생님들은 그 학점을 관리함으로써 선생님들께서는 그의 의무를 다하는 이런 것. 바둑을 내가 잘한다면, 바둑을 또 하고 싶다면 바둑 학과를 따로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북 도내에 만약 20명이 된다면 그 바둑을 메타버스 속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과정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실제 모여서 하는 건 한 달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두 번으로 갈 수도 있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평가도 할 수 있고 미래를 개혁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오직 한 줄로 세우는 이런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교육. 그래서 아이들의 적성과 끼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것을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한 뒤에 개인의 자아 실현을 이루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인류의 이상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인재 양성의 꿈, 저는 고교 학점제로부터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적극 찬성하면서 지금의 이 방법이 아닌 보다 전향적인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최근 충북도교육청 관련해서 입찰 비리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1년 이상 진행되고 있고 한 명이 뭐 구속되고 계속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업계에서는 현재 꼬리만 수사하고 있고 몸통 수사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비난을 하고 있는 반면 도교육청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미 2천억 혹은 뭐 3천억인지 이런 비리로 작년 재작년부터 수사가 되고 지지부진하다가 그러다가 작년에 한 사람이 구속이 되고 지금 또다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교육청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초유의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비리라고 하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저로서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비리에 전혀 그러지 도덕성을 저는 더 강조를 했던 그들이 이렇게 비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뚜렷이 밝혀내야 됩니다. 더군다나 교육입니다. 도민들 앞에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우리의 충북교육이 잘못됐다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이러한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우리 충북교육의 대단한 과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꼭 비리 없는 충북교육청을 만들겠다는 이런 각오를 그래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도교육청 교원 인사에 대한 코드 인사, 보훈 인사라는 그 논란도 계속돼 왔죠.
현 김병우 교육감의 인사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사 잡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특별히 코드 인사로 여러 가지 선거나 기타의 보은의 인사로 이렇게 간다는 점 문제입니다. 초빙교장제는 본래 교장 자격을 얻기 어려운 직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 자격 연수를 받는 데 노력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철저한 교육을 중심으로 교직 생활을 하다 보니 인품과 교장이 될 만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추앙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으로 임명받지 못하는, 자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모시는 게 초빙교장제의 근본 취지였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이 전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일정한 조직 속에 코드 인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 교장으로 가면 누가 그걸 반발을 하고 누가 서운해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평교사, 역량도 없고 도덕성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교사가 교장이 되다 보니 학교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원래 선생님들은 그래도 승진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교사가 부장도 되고 부장이 교감도 되고 또 부장에서 교장도 되는, 그래서 교감 자격을 받은 분이 교장이 되면 누군가는 교감도 되고 누군가는 부장도 되고 이래서 교단의 나름대로의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데 몇 명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갑자기 올라가는 그러한 인사잡음들이 선생님들을 좌절하게 합니다. 지난 2월 달에도 200 몇십 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네. 이거 그 어려운 교직을 보람과 긍지로 살아가야 될 그들이 좌절하는 데는 교직의 그 내의 문제들도 저는 상당히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4월 25일이죠.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토론회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 후보님께서는 단일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적어도 김병우 교육감의 지난 8년을 돌아볼 때 더 이상 충북교육이 이대로 간다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저는 비극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정치적 중립으로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먼지 하나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을 때 들어갈까 봐 우리는 휴지를 깔고 숟가락을 놓기도 합니다. 정말 몸속에 잘못된 게 들어가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릇된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건 간과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의식을 넣을 수 있습니다. 편향된 정치 이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넣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사회가 말이 아닙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사회가 어찌 될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은 정말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질문 중에 뭐가 있으셨죠? 단일화에 대해서. 예. 그래서 김병우 교육감의 이런 뜻에 이런 그 정책에 반대하는 세 사람이 모여서 단일화를 해야 될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기어코 단일화를 이루어내서 김병우 교육감의 8년을 중단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물론 저도 약자들의 야합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큰 차원에서 김병우 교육감의 그 잘못된 교육 이념과 교육의 내용과 운영과 방법이 이렇게 추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다면 반드시 단일화해서라도 단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 후보님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도 단일화를 하셨다가 네. 그게 또 상대 후보가 또 단일화에 결정된 걸 번복을 한 적이 있죠. 네. 이번에 단일화 방식에서는 세 분이 논의가 잘 됐나요? 불행하게도 아쉽게도 아직은 구체적인 논의가 없습니다. 네.
시점으로 봐서는 5월 12일 날 본 후보 등록일입니다. 네. 5월 10일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결정이 됐으면 그렇죠. 좋겠는데 네. 아직도 논의가 합의가 되지 않고 논의가 진전이 없습니다. 네. 아까 대답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25일 날 저녁 7시에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네. 그것도 선거법상의 어떤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네. 주체를 다르게 해서라도 꼭 토론회를 갖고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도 또 내일이라도 모여서 단일화의 방식을 논의하고 그에 대한 추진을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역시 단일화의 추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생각하면 시급한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건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차츰차츰 여기저기에서 단일화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면 타 시도는 이미 단일화가 돼 있거나 아니면 단일화가 됐다가 깨졌거나 깨졌다가 다시 봉합을 이루고 있거나 이런 과정이 있는데 충북만은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3명이 모이는 모임은 좀 이렇게 있었지만 그러나 진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저로서는 아쉬운 일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심 후보님이 지금 그 김병호 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에 비해서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저는 정말 중요한 강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의 경험입니다. 네. 초중등학교의 교사 경험이 있습니다. 네. 청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중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거기다 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평생교육도 관여를 했습니다. 지역사회 교육과 함께 저는 다양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큰 장점입니다. 이론적으로도 저는 교육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또 교육복지 쪽이 해당이 됩니다만 이런 쪽으로도 문학박사로 박사 학위를 2개를 받았습니다. 저의 지난 날은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교육감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저는 다양한 이론과 경륜을 갖춘 잘 준비된 교육감의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 것에 저는 강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로 질문을 좀 바로바로 진행하고 네. 답변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후보님이 준비한 주요 공약 3가지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학교의 본질적 기능의 회복입니다. 학교는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곳입니다.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둘째로 교육복지의 실현입니다. 교육복지는 인간이 정상적인 발달을 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이 됩니다. 경제적 빈곤계층이 이걸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소외계층에게 교육복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인간 발달은 6세 이전에 거의 끝이 납니다. 네. 지능과 인성이 결정이 됩니다. 6세 이전의 교육이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난맥상입니다. 이걸 바로잡을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저밖에 없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해서 유치원이 교육부에 있고 어린이집이 복지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의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쳐야 됩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합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맡기기에 가장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것이 돌봄교실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틀을 갖춰야 됩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소외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충북에 6세 이전에 아이들의 유아교육 체제를 확립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똑같은 얘기인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노인복지관에 가면 노인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사회 곳곳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과 함께 구석구석이 우리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것. 그래서 첫째가 학교의 기능을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점,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점. 둘째로 교육복지로 한 아이도 소외됨이 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런 교육을 만들겠다고 하는 점, 교육사다리죠. 셋째로는 유아교육 체제와 학교의 어떤 지역사회 교육을 저희들이 강화해서 지역사회 교육이 곧 우리 학교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을 하겠다는 점입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심의보 후보가 그리는 충북 교육의 미래,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교육 가족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8년의 우리 교육은 정말 그들의 현란한 말잔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교육은 추락했습니다. 지난해 수능시험 1등급 비율이 여러 개 과목이 전국 꼴찌입니다. 어느 대학 입학 비율이 꼴찌라고도 합니다. 학력이 실추됐다고 하는 것,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만큼 어렵게 만든 결과입니다. 선생님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교실이 문란해지고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우리의 학교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육 소외 현상이 나타납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심합니다. 수능 시험 성적은 고사하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농촌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거 평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저출생의 오늘의 사회에서 특성화시키는 각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청주로 이사 가지 않고 서울로 이사 가지 않고 다른 시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우리의 교육을 만들어야지 됩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우리 교육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셔서 중북 교육을 위해 마지막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북 교육 반드시 전국 제1의 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충북 교육이 전국 제1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역량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심의보 충청북도 교육감 예비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